자, 어서 합시다. 계속 이어서 해설을 해보자. 세트 13, 페이지 76페이지서부터 세트 13 시작되는데, 121, 2, 3, 4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125번도 미분계수 정식 쓰는 거라서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126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 자, 출발. 3차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x가 1번 잡을 때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인데 이거 딱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들어야 될 것 같아. 얘는 완전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대칭축이 1인데 거기에 왼쪽만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만 이렇게 딱 돼서 1에서의 접선의 좌미분계수, 그지? 걔는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까지는 3차함수 fx. 자, 여기서 또 체크해봐야 될 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란 말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에서 양수 음수를 다 고려해봐야 되는 개형. 그 다음에 3번 앞번호 클 때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 gx가 미분 가능하대요. 미분 가능하다고? 그렇다는 말은 곡선과 직선 혹은 또 다른 곡선끼리의 접선들이 서로 일치해야 되겠고 미분 가능하게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구간은 총 이렇게 3개가 있어. 그러니까 1의 왼쪽은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과 3 사이는 fx인데 뭔지 잘 모르겠고 3보다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야. 맞지? 그러면 3차함수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최고차에서 양수일 때를 가정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게 3차함수가 들어가려면 예를 들면 극대이면서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여기는 미분 가능하지만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해당 케이스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또 예를 들어서 그럼 극소로 접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 될까? 여전히 다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는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여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케이스 분류가 상당히 중요해요. 1, 여기 이제 2차함수, 그 다음에 여기 3 이렇게 했을 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접한다 이거지. 이렇게. 오케이. 즉 3차함수가 1에서는 미분계수가 0인 거고, 즉 극소값이 0이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3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죠? 요 1차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다. 그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3을 딱 대입했을 때 이게 0이거든. 맞지? 그럼 그림을 약간 수정해서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둘 다 0인 거야. 맞지? 1일 때도 0이고 3일 때도 0인 거다. 그럼 그림을 이렇게 수정하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X축 먼저 표시해 줍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에 3이 찍히고 여기에 1이 되는 건데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12가 된다 이거지. 해서 fx의 정보를 이렇게 따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관계 예뻐요 지금, 그죠? 여기서 튕기고 그 다음에 3에서 지나가고 극대점, 교점, 극소점 잘라내면 또 1대 1대 1이니까 이 편차가 2분의 1이죠. 하나씩, 그지? 그러니까 요 편차가 2니까 그거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 3분의 2, 그지? 이렇게. 해서 이제 fx식은 이렇게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fx는 최고차의 개수는 몰라. 뭐, a라고 하자. a에 x-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빼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빼기 함수로 식을 세웠고, 튕기고 지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x 플러스 12라는 조건을 써줘야 될 것 같은데, a를 결정해야 fx의 값을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f'3이 얼마다? 마이너스 4다 해주시면 최고차의 개수도 예쁘게 결정되겠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a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빼기 3이 되니까 f2의 값은 어렵지 않게 1, 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서 맞춰가지 않으면 계산을 하면서 풀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을 세우지 않고, 그지? 내 3차함수가 최고차에서 양수인 그래프를 먼저 끼워봤을 때 극대에서 접하든지 극소에서 접하든지 이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이 3차함수 fx는 최고차에서 음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겠고, 그래서
연속 조건과 미분 가능성 조건을 다 합쳐서 그려주면 이제 1에서 튕기고 3을 지나가는 X축에서 이렇게 이제 교점을 긋는 케이스가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깔쌈하게 시간 줄이면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게 126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27번도 맨날 나온 얘기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했을 때 뭐 3차함수와 K의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된다라는 것은 극대랑 극소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뭐 그런 거 이제 쓰면 되겠고 128번도 어렵지 않은데 그냥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128번. 자, 양수 A에 대해서 닫힌 건 0,2에서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 그랬을 때 닫힌 건 0,2에서의 최대값이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일단 난 뭘 해봐야 되냐면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 최대 최소는 구간의 양끝값과 극대 극소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먼저 구간의 양끝값부터 구해주자. F0 2죠. 그 다음에 F2는 대입해주면 8,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A 플러스이니까 16 더하기 2 빼기 12A인가요? 맞죠? 그럼 18 빼기 12A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구간의 양끝값 구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많이 나왔던 얘기죠. 요만큼은 이제 인수분해에서 튕기고 지나가는 걸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 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제일 먼저 y는 2x 세제곱 빼기 3ax 제곱부터 분석을 해보면, 자 2x 제곱을 묶어볼까? 2x 제곱 x 빼기 2분의 3a인가요? 근데 a는 양수래. 그럼 0에서 튕기고 2분의 3a를 지나가는 구도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 0이고 여기 2분의 3이다. 그럼 요 그래프가 그대로 올라간 거니까 최대값, 그 0에서의 극대값은 2가 될 것이고, 여기서의 이제 극소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뭐 다 올라오는지 아니면 0에서 그 x축에서 튕기는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여기가 이제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인 건 아니죠. 2분의 3이 아니라 여기 2대 1이니까 2분의 3에 3분의 2. 그러면 얼마야? 딱 여기 1이지, 그치? 여기 1이라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그럼 2는 어디 있는데? 2는 이제 여기 어딘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그래프가 얘가 뭐 이제 축에서 내려가 있든, 그 다음에 붙어 있든, 어쨌든 0과 2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0에서의 함수값 2에서의 함수값 18 빼기 12a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가장 큰 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최대값이 6이야? 그럼 잠깐만, 얘는 최대값이 될 수 없잖아.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될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지. 왜냐면 0에서 극대인데 구간의 양끝값 중에서 극대랑 구간의 양끝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잖아, 맞지? 근데 여기는 이제 구간의 양끝값 제일 왼쪽 값이면서 극대값이니까 그게 2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6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값 6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A 값이 바로 결정되다. A가 얼마야? 1인 게 바로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가 최대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가 최소가 되겠지 뭐. 여기, 그지? 어떻게 그려졌던지 간에, 즉 이렇게 1에서의 함수값이, 극소값이 x축보다 밑에 있던지 위에 있던지 간에 1에서는 무조건 최소가 되겠네요, 그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1을 이제 대입하면 1에서의 함수값을 대입해주면 되니까 fx가 2x 세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2여서 f1은 얼마야? 2 빼기 3 더하기 2니까 바로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실제 그림이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됐었다 이거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2다 해서 해당 구간 0에서부터 2까지 구간의 양끝값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끝값, 여기가 제일 큰 최대값이 되고 여기가 극소이다 최소값이 되겠네요. 해당 범위 내에서.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1이다. 그래서 답 4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26번, 128번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세트 13은 뭐 대단한 얘기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29번을 칠판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9번 보겠습니다. 129번. 이 문제 좋아요. 이 정도면은 아마 11번, 2번 정도, 아니 20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실수 전체 집합에서 gx는 뭐라? 연속이라고 했어요. gx는 연속이야. 자, 가족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나서 g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가족권부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속이란 말이 왜 나왔지? 일단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항등식 보니까 1에서는 자명하게 성립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1이 아닐 때가 포인트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연속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는 이제 앞에 어떤 함수가 곱해졌을 때 이걸 나눠가지고 분모가 0이 되지 않을 때를 나눠가지고 연속 조건을 걸어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일단 이거 하나 체크해볼까? 우리가 절대값 a 곱하기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고 쓸 수 있는 거 이미 잘 알고 있죠, 그죠?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절대값 x 마이너스 1 곱하기 fx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절대값 x 마이너스 1 곱하기 절대값 fx.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아, 이게 포인트 지금 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gx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1보다 같거나 클 때,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요. 왜요? 절대값 x-1이 1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일 때는 x 1이고 1보다 왼쪽일 때는 마이너스 x-1이잖아. 그래서 1이 아닐 때 나눠줄 수 있는데 부호를 고려하면서 나눠줘야 된다. 요거라는 거지. 1일 때는 자명하게 성립하니까, 그지? 아, 그래서 gx는 x가 1보다 작거나 크면 얘가 양수죠. 그지? 그래서 양수가 나오니까 절대값 f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절대값 fx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gx가 잡히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를 끌어내줘야 돼, 반드시. 이게 gx의 연속 조건을 생각하면서 절대값을 처리하는 기본 메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절대값의 케이스 분류 이런 거를 항상 신경을 잘 써줘야 돼요. 알겠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또 gx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어디 있어? 여기요. 즉 절대값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1보다 같거나 클 때는 얘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맞지? 절대값 fx 더하기 1이 1보다 같거나 클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지.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x축과 만나더라도 극점 아니면 변곡점으로서 얘네들이 축과 만나고 있으니까 1보다 같거나 클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1 그 자체에서는 이렇게 봐봐. 함수가 갈아타짐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야. 여기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말하고 있는 거죠. x는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 그걸 알 수 있어. 아, 1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 튕기고 있어야 돼. 최소한. 다시. 절대값 fx 더하기 1 마이너스 절대값 fx 더하기 1 이렇게 1을 경계로 해서 함수가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니까? 그럼 이거는 최소한 1에서 튕기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최소한. 맞지?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하단 말은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얘는 이 함수 마이너스 절대값 fx 더하기 1은 사실 이 1은 있잖아. 페이크야. 그냥 평행이동이잖아. y축 방향으로. 맞지?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이 애초에 불가능하고 있었다는 거지. 절대값 fx가. 그럼 실제로 이렇게 독해를 할 수 있겠네.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지나가고 x는 1에서 튕기고 있었어야 절대값 fx가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하고 절대값 fx가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지. 이렇게. 최고차의 수는 양수죠, 그죠? 이렇게. 이 상태였다, 이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절대값을 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요게 절대값 fx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 절대값 fx는 그대로 이렇게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지금 색깔을 조금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절대값 fx. 그러니까 여기가 1인데 1을 경계로 해서 이거를 1만큼 들어 올려.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상태를 1만큼 들어 올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아, 어떻게 해야 돼? 그지? 뭐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야. 뭐 높낮이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여기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여기가 뭐다? 1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절대값 fx 더하기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의 오른쪽은 절대값 fx 더하기 1이었다 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미분 불가능하고 1에서는 미분 가능한 게 예쁘게 완성이 잘 되겠네요. 그죠? 해서 fx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요. 이렇게 다 튀어나왔으니까 g 마이너스 2, g1, g2의 값은 해당 구간에 맞게끔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9번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이렇게 찢어서 이 절대값 x-1 곱하기 fx를 절대값 x-1 곱하기 절대값 fx로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이 연속 조건 1이 아닐 때를 나눠줄 때 이렇게 구간별로 정리가 된다. x가 1보다 작거나 할 때는 이렇게,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그런데 나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니 1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이 함수 갈아타짐에도 불구하고 절대값 fx가 미분이 1에서 가능하려면 1에서 튕기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해서 이렇게 그려주고 그림을 따니까 요 구도일 수밖에 없다 해서 fx는 이렇게 식이 잡힌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이거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0번까지 보겠습니다. 130번. 항상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면서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하고 그 이후에 필요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메타로 들어가야 수학2 미분적분, 다함수 미적분이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거지. 수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이게 포인트다. 자, 그럼 130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30번 fx가 3참수인데 이렇게 나오겠네? 딱 보자마자 이제 느낌 와요. 이 변곡점의 좌표는 0,a인 거 바로 보이지, 그지? 그 다음에 닫힌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부등식 fx가 절대값 x보다 같거나 크도록 하는 실수 a 최소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푸는 방식 크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fx가 절대값 x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위에 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만나거나 위에 있는 거, 아니면 얘를 몰아가지고 fx 빼기 절대값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부등식 해석하는 기본 메타 있잖아. 최소값이 0보다 같거나 크다.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너무 그림이 예쁘게 잘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해볼게. 3참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0,a, 그죠? 여기 fx. 그럼 해당 구간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 일 때 절대값 x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끼어 들어가 있으면 되겠는데 딱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끼어 들어가 있으면 여기 지금 V자가 절대값 x잖아. 그래서 뭐야 성립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그림을 옮긴 거예요. 그러면 뭐야 이때가 접할 때 이럴 때가 지나갈 때 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팩트는 뭐냐면 이거 지금 만날 때로 얘기를 한 거지, 맞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잖아. 예를 들면 3참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당 구간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떠 있어도 되는 거지. 근데 내려가면 안 되는 거지. 이 fx라는 3참수 곡선이 절대값 x보다 밑에 있게 되면 부등식이 이제 역전이 되는 거니까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1에서 구간의 양끝값의 1에서 f1이 1보다 어떠면 돼요? 같거나 크면 되겠죠. 여기 1이니까요. 무조건. 그치? 딱 만나거나 위에 있거나 해서 그 부등식 그대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최소값은 2가 되겠습니다. 130번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프 따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계산하면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세트 14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트 14, 134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번, 134.
자, 출발. 두 함수가 이렇게 fx랑 gx가 주어져 있는데 둘 다 3차함수네요. fx는 최고차함수 양수인 3차함수, gx는 최고차함수가 음수인 3차함수.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x에 대한 부등식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뭐래? 양수 x. 양수 x가 한 개래. 아, 저 범위를 만족시키는, 저 부등식 만족시키는 양수 x가 단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럼 이 부등식 해석하는 거. 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하자. 아, 그게 제일 좋지. fx 빼기 gx.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럼 어떻게 된다? 요 함수의 최대값이 0이다. 아니면 이제 뭐 상수가 필요 있다면 뭐 상수를 정리해가지고, 이제, 분리해가지고, 해석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fx 빼기 gx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그럼 상수가 있으니까 a가 딱 하나 있으니까 지금 a를 물어보지? 그럼 보통 이런 거는 a를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a 따로 3차함수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예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y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라는 3차함수와 y꼴 a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넘겨가지고 이렇게 정리했다는 거지. 이렇게 넘겨서 작거나 작다 3차함수가 a보다 이렇게. 그럼 3차함수 따로, 상수함수 따로 이렇게 보는 게 편하죠, 그죠? 그럼 이제 얘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자,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미분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미분해서 정리해 줍시다. y'. 자, 미분한 다음에, 인수분해 해서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야. 6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인 거. 바로 판단 되겠죠? 그럼 3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딱 그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양수인 거를 얘기해야 되니까 0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변곡점 X좌표 여기는 얼마지? 마이너스 1과 2의 평균이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0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근데 이 3차함수가 또 0을 대입했을 때 0이니까 원점을 지난다는 거네. 아, 그럼 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요.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0보다 같거나 큰 부분은 이제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y콜 a가 어떻게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양수 x가 단 하나만 있어야 돼. 예를 들면 y콜 a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양수인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지. 아, 그럼 뭐밖에 안 돼? 극소일 때밖에 안 된다 이거죠. 요때가 딱 a2다 이거야.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 a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한 값이 a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22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부등식 해석하는 거 몰아가지고 정리. 그리고 뭐 상수 a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렇게 되면은 상수 하나 따로 빼어내서 이렇게 정리하고 3차함수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죠. 그게 아니라면 이제 fx 빼기 gx라는 빼기 함수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콕 집어서 a를 물어봤으니까 a 따로 3차함수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135번 볼게요. 중심이 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자, 얘는 딱 보니까 기함수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죠. 원점이 변곡점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0보다 같거나 큰 지점에서 요 3차함수 위에 점이 이 직선에 접한다고 하네. 그게 뭐냐? 그 원이 반지름이 가장 작아야 된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보자. y는 x 세제곱 플러스 x를. 뭐 그림이 대충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어떤 점이 있다 이거야. 4x 빼기 5요?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 이거지. 여기를 지나면서 여기에 접해야 돼? 중심이 여기 있어? 아, 그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아닌가? 맞지? 이러한 원들 중에서 가장 반지름이 작아야 된다. 즉, 그 말인즉슨 이 곡선 y는 x 세제곱 플러스 x에서 이 직선 y는 4x 빼기 5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작을 때가 반지름이 가장 짧겠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수직으로 딱 들어올 때다 이거지, 그지? 아, 그럼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 이 곡선에서 접선이 여기로 해야 될까? 여기라고 해야 되겠다. 여기랑 여기 두 직선의 기울기가 뭐 할 때? 평행할 때 최단 거리가 된다 이거지. 요때가 가장 짧다 이거야. 요렇게 접하는 상황이어야 이 곡선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이 직선에 접하는 원이 가장 넓이가 짧은 상황이 되겠다라는 거지. 이거 많이 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수직거리, 그지? 요거. 그럼 난 뭘 알아봐야 되냐? 요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위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떤 상황? 뭐인 상황?
4가 되는 그 지점을 탁 특정해야 된다 이거지. 걔는 뭐 바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y 프라임이 얼마? 3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걔가 딱 4가 될 때 그 x가 접점의 x좌표가 되겠지. 그럼 이거 넘어가면 x가 얼마인 거야?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근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 x가 딱 1일 때 요때가 이제 x좌표가 1이 된다 이거지. 즉 이 점의 좌표는,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1,2가 되겠죠. 그럼 1,2에서 4x 빼기 5에 이르는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지. 즉 1,2 이것도 어디다 써? 1,2에서 어디? 4x 빼기 y 빼기 5 이퀄 0에 이르는 거리가 가장 짧다 이거지. 이 거리 공식을 써서 계산해주면 거리가 이렇게 나올 거야. 디스턴스는 루트 17분의 3이 되겠습니다. 요게 곧 뭐가 되는 거야? 반지름의 최소, 레이디어스의 미니멈이 된다 해서 넓이를 그려주면 17분의 9니까요. 두 개 더해서 26파이 이렇게 정리를 쓰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136번 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번. 자, fx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x제곱 빼기 3x제곱 플러스 9의 절대값 x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인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증가함수는 f 프라임 x가 뭐라는 거지? 0보다 어때야 돼? 같거나 큰 거야. 같거나 큰 거. 요거를 조사를 하는 거지. 아, 이래서 나는 수학과 좀 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에서 반응만 잘 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즉 프라임을 친 다음에 0보다 같거나 크다. 그것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절대값 있다고 쫄 필요 없이 그냥 fx를 구간을 한번 나눠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fx는 자, x가 a보다 같거나 클 때 얘 그대로 나오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의 x 빼기 a 이거 이렇게 좁아 플러스 4 이렇게 됐죠. x가 a보다 같거나 클 때, 그럼 x가 a보다 작다면 저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의 x 빼기 a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각각의 구간에서 프라임이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첫 번째 x가 a보다 같거나 큰 구간에서는 자, 이 함수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미분해주면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되냐? 3x 제곱 빼기 6x 플러스 9가 되거든? 근데 얘가 3으로 묶이면 3에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x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맞나? 그죠?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죠? 묶어주면. 그러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언제나 증가하는 거지? 그럼 됐고. 자, 두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 f 프라임 x를 구해봐야 되겠죠. 그 상태에서 자, 미분을 쳐서 정리를 해주자. 그럼 이렇게 나올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나올 건데, 얘는 인수분해 해주면 3에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차함수 이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더함수의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인데, 그럼 a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야 항상 f 프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크겠어?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괜찮고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괜찮은 거지. 아, 그럼 이거를 정리해주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f 프라임 x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겠죠. 해서 a의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절대값 절대 쪼지 말고 증가함수니까 프라임이 0보다 같거나 크다, 그거를 계산해서 정리 잘 해주시면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37번 보겠습니다. 바짝 쭉 쥐고 자, 바로 이어서 137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1분 이상 걸리면 안 되죠? 그죠? 계산 절대 많으면 안 됩니다. 자, fx 보자마자 어때야 돼? 무슨 함수야? 자, 짝수 차밖에 없죠? 무슨 함수? 우함수, 그지? 그러니까 우함수는 y축 대칭이잖아, 맞지? 그럼 볼 것도 없네. 0에서 극대, 그리고 대칭 구도 이제 딱 잡아줘. 이렇게. 그럼 여기 뭐야? 여기 y축이 된다 이거지. x equal 0 이렇게. 그리고 극소점은 당연히 대칭 쪽으로 잡히고 극소값이 똑같다. 자, 근데 2b랑 b 플러스 3에서 극소라고 했어요. 근데 b는 뭐? 0보다 어때? 작대.
그러면 2b랑 b 플러스 3 중에서 누가 더 작은 거임? 2b죠? 여기가 2b가 된다 이거야. 여기가 b 플러스 3이 된다 이거야. 아, 그럼 그 정도 알겠다. b 플러스 3은 양수네. 그럼 b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겠네, 그지? b 플러스 3이 0보다 크니까. 어쨌든 자, 이렇게 극소값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 그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됐어요. 자, 0일 때 딱 극대값이 얼마인 거야? 이게 4지. 자, 들어가자. 구도가 딱 예쁘죠? 비율관계 잘 쓰라고 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우린 4차함수 대칭 형태에서 극대 극소 교점의 비율이 1대 루트 2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편차가 지금 b 플러스 3인데 여기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라는 거지? 얼마야? 알 수 있나요? 응, 알 수 있어. 왜? 여기서 b 플러스 3의 루트 2 이렇게 쓰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잖아. 여기서 바로 한번 썰어 들어올 수 있다고. 대칭이라며. 2b랑 b 플러스 3의 대칭이 0인 거잖아. 아, 해서 2분의 2b 더하기 b 더하기 3이 얼마다? 이게 0다. 따라서 b는 얼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다가 나오죠.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2죠. 그럼 여기 2니까 그 편차의 루트 2배, 2루트 2가 되겠지. 그지? 여기는 뭐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fx 다 튀어나온 거 아니야? 2루트 2를 대입했을 때 4라고 하는 거니까 a 값이 나오겠죠. 따라서 f 2루트 2는 2루트 2를 대입해? 그럼 뭐야? 64 마이너스 2루트 2의 전체 제곱 8 곱하기 2 그러니까 16의 a제곱 플러스 4 여기 얼마? 4다. 따라서 a는 얼마?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빨리 튀어나와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138번은 또 그냥 이제 미분계수 문제니까 fx, gx를 한 덩어리, fx 빼기 2gx를 한 덩어리 취급해서 미분계수 정식 잘 통과시키면 그냥 계산 파트니까 잘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39번 보겠습니다. 자, 다함수 fx와 그 도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상등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fx 곱하기 f'x가 이렇게 돼 있네. 몇 차야? 일단 최고차 계수는 12이고요. x-1에 전체 세제곱 곱하기 x-3 x 빼기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차네. 5차다. 그럼 바로 그 정도 알 수 있겠다. fx는 몇 차야 돼? 얘는 3차여야 하네. 얘는 몇 차? 당연히 2차. 그러니까 3차랑 2차를 곱해서 3, 1, 1, 5차 함수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포인트. fx가 0이 되는 거, f'x가 0이 되는 건 1, 3, 4밖에 없다 이거야. 다른 거는 가지지 않는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죠. 근데 다행인 건 차수는 지금 판단을 해놨어. 그러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fx를 뭐 편의상 ax 세제곱이라고 하자. 그럼 f'x는 3ax 제곱이니까 어쨌든 저쨌든 나머지 꼬다리는 차치하더라도 얘랑 얘를 곱해서 5차 함수가 되는 건데 5차가 되는 건데 개수는 3a 제곱이 되겠지. 근데 그 최고차의 개수가 1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3a의 제곱이 얼마? 이게 12인 거지, 맞지? 그럼 a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럼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럼 이거는 대놓고 케이스 분류하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판단했고 그 다음에 이제 fx는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즉 2일 때랑 마이너스 2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1에서 극소값 갖는 케이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1번. 자, a가 2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3차함수 fx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 얼마야? 1이야. 맞죠? 근데 이 인수들 말고는 안 갖는다며. 맞지? 근데 이거는 그래서 시작부터 터진 거 아니야? 맞지? 왜? 봐봐. 여기가 극소니까 여기 이렇게 x축이 걸린다 이거야. 그럼 1보다 작은 근을 갖는 거잖아. 맞지? 왜냐면 이 근들 말고 안 갖는다니까. fx = 0이라는 근이. 맞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되는데 남은 근이 뭐 3이랑 4밖에 없는데요? 그럼 막말로다가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건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3중근 어때? 3중근은 또 그 조건에서 탈락되죠. 뭐?
극소를 갖는다. 그치? 이래저래 다 틀렸어요. 아, 그래서 케이스 1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터졌네. 이거는 불가능. 시작부터 바로 나가리. 그래서 케이스 2번, 즉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때가 답이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최고차의 수가 음수이면서 1에서 극소를 갖는다고 했고, 나머지 근들은 1 또는 3 또는 4밖에 없으니까, 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 1이야. 그럼 여기 얼마겠니? 3일 수 있나? 3일 수가 없죠. 왜? 어차피 이게 fx고 이거의 도함수가 f'x인데 이렇게 되는 게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지. 이렇게 되는 게 f'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근이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가 3이 될 수는 없죠. 4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4고 자동으로 여기 3이 된다 이거. 아, 너무 예뻐. 그지? 그럼 여기 변곡점 딱 얼마나 나? 딱 2라는 거지.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다 튀어나왔네. 아, 해서 fx는 어떻게 된다? 딱 다 들어맞죠. 그죠? 요 fx 곱하기 f'x가 요 식이 되는 것도 1에서 튕기고 3은 fx가 안 같지만 4를 가지고 또 f'x가 1을 가지고 3을 지나가니까 세제곱 인수되고 1차 인수, 1차 인수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x 빼기 4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f2의 값을 구해주시면 4. 정답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39번 참 좋죠. 자, 이거 옛날 평가원 기출문제 2017학년도 9월 평가원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29번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인수들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케이스 분류가 돼서 아주 적당한 4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까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140번. 자, 다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f-2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다함수라고 했으니까 차수를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f-의 최대 이런 걸 구하라고 했으니 범위가 튀어나와야 될 것 같아. 일단 가족권을 읽어보자. 가족권을 보니까 리미트 x가 뭐 들어갈 때? 분모는 x 세제곱이네. 그치? 그래서 fx 더하기 f'x 빼기 x 4제곱이 이게 얼마? 2라고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바로 이 정도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의 계수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fx가 4차 이하라면, 4차보다 작다면 발산해서 안 되는 거고. 근데 분모는 3차야? 그럼 요게 몇 차여야 된다는 거야? 3차여야 되고 그 3차의 계수가 2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fx는 일단 x 4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맞죠?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얘 없어지면서 3차 f'에도 3차, 그러니까 3차분의 3차의 최고차의 계수 비가 2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럼 f'x까지 구해볼까? f'x는 4x의 세제곱 플러스 뭐 ax 3ax 플러스 2 땡땡땡 이렇게 가니까 나는 지금 일단 첫 번째로 관심이 있는 건 3차의 계수지. 그러니까 a랑 4를 합쳐줬을 때, 즉 1분의 a 더하기 4가 얼마나 거야? 그게 2라고 하는 거니까 최고차의 계수 비교. 그래서 3차의 계수까지는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해서 첫 번째 가족권에서 읽을 수 있는 건 fx의 차수가 4차고 최고차의 계수는 1이고 3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2다까지 되겠네. 해서 fx는 일단 몇 가지 나와?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땡땡땡. 2차랑 1차랑 상수하는 거 아직 몰라. 자, 이제 나조건을 보겠습니다. 나조건을 보니까 리미트 x가 0 할 때 나조건이 제일 중요하죠. x가 0 할 때 x 세제곱분의 또 x 세제곱이야. fx 곱하기 f'x가 이거 얼마? 18이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첫 번째 가족권은 최고차의 계수를 비교하라는 문제였는데 나조건은 이제 함수의 극한이잖아. 맞지? 0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도 0으로 가거든?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는 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자, 이거 해석하는 거 잘 볼게요. 분모에 x 세제곱이 있단 말은 0으로 가는 0인자의 개수, 즉 0의 개수가 3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x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뜻은 이 극한값이 수렴하니까 요걸 해석하면은 fx 곱하기
f 프라임 x의 최저차항이 x 세제곱이고요. 그 x 세제곱의 개수가 18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봐봐. 만약에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2차항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럼 분모가 지금 3차항이잖아. 그럼 x 세제곱분의 x 제곱을 발산해버려서 수렴할 수가 없지. 여기서도 판단. 그다음에 만약에 x 세제곱 이상이 최저차야. 즉 예를 들면은 요게 8차, 7차, 6차, 5차, 4차까지 왔다 치자. 그러면 분자의 영인자의 개수가 분모의 영인자의 개수보다 더 많으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근데 0으로 수렴하지도 않았고 발산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숫자, 상수로 수렴했지. 그 말인즉슨 딱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게 크리티컬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할까? 요게 포인트인데, 일단 fx가 지금 어디까지 밝혀져 있어? 3차까지 밝혀져 있어. 즉 fx 곱하기 f 프라임 x를 쳤을 때 얘가 2차항이 없다는 소리거든. 이렇게 한번 써볼게. 예를 들어서 fx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f 프라임 x는 상수항이 없어야 돼. 일단 그것도 바로 보이죠, 그죠? f 프라임 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봐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상수항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왜? 분모에 x 세제곱 영인자의 개수가 3개가 되니까. 맞지? 상수항 있으면 발산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곱하면 1차지. 안 돼. 있으면 안 돼. 곱해서 1차가 있어서도 절대로 안 돼. 맞지? 또 예를 들면 얘를 곱해. 그럼 어떻게 돼? 또 2차가 생겨서 안 되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할 수 있어. 얘가 1차항이 있잖아. 그럼 반드시 상수항이 생기면서 이 x 세제곱분의 fx 곱하기 f 프라임 x가 18로 수렴한다는 조건이 모순이 돼요. 그러면 지금 fx는 1차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빵이란 소리야. 없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 맞지? 그럼 곱해보자. 또 요 덩어리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나머지 다 괜찮아. 가장 낮은 차수인데 얘랑 얘를 곱했더니 딱 3차항 되는 거 괜찮죠? 맞죠? 오케이. 여기서 그럼 그걸 알 수 있겠다. fx가 1차항이랑 상수항이 있으면 안 돼? 안 된다고. 해서 요렇게 식이 잡혀져야 된다. 그리고 f 프라임 x를 곱했을 때 최저차항 요거 3차가 라스트 항이 되는 거니까 수렴할 수 있다. 요렇게 맞춰주는 거야. 조금 어려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알 수 있겠다. 오케이. fx는 지금 제곱인수를 가지니까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죠? 여기도 2x로 묶일 거야. 얘도 2x 곱하기 2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a 이렇게 묶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곱했더니 얘랑 얘를 곱해서 x 세제곱을 나눠줬더니 18이 된다는 거거든.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거죠. 3차항만 다 모아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여기서 3차항만 모아서 나머지 다 필요 없고 3차항을 모아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2a의 x 세제곱이요. 요게 얼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2a가 18이 된다. 2a의 제곱, 2a의 제곱이 18이 됩니다. 해서 a 제곱이 9가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죠. fx가 두 개로 나뉜다 이거지. x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a가 3일 때는 플러스 3x 제곱 x 4제곱이지?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이렇게 나뉜다 이거야. a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해서 f-2는 여기서 대입했을 때 44가 나오고 여기서 대입했을 때 20이 나오니까 최대값은 44가 되겠습니다. 140번이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자, 근데 인수정리 포함해서 이 차수 논리 영인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는가 해서 이 fx가 4차랑 3차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2차, 1차 상수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서 문제를 풀이를 해보니까
만약에 얘가 1창이 있다면 F'X에서 상수항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1창 곱하기 상수항은 1창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X세제곱이 분모했기 때문에 발산해서 수렴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fx의 최저차항은 ax제곱 2창이 되는 거고, 이 fx랑 f'x랑 곱해서 제일 낮은 차수는 x세제곱이 된다 라는 소리를 내가 이해를 하면서 케이스를 나눠가면서 분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풀이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